11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세이셸. 매혹적인 바다와 희귀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고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을 2곳이나 보유한 나라. 인도양의 지상 낙원이다. 그러나 점점 섬을 잠식해오는 바닷물. We are very worried about the situation because we have seen the land goes away too much because that's already the public road it's already been washed. 과연 지상 최후의 낙원은 이대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지난 10월 대전에선 지구촌 최대의 우주항공 축제인 국제우주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 우주기술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됐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의 대통령도 있었다. After you have worked very hard, we cannot let economic problems get in the way of finding a solution for climate change. We cannot use economic excuses to avoid curbing emissions and stopping sea level rise. We have to find the right balance.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세계에 관심을 호소하는 제임스 미셸. 도대체 그의 나라 세이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도 다시 6시간을 가야 하는 머나먼 땅.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1700km 이상 떨어진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다.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이셸.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400분의 1, 인구도 8만 5천 명에 불과하다. 코발트빛 매혹적인 바다와 눈부신 백사장. 세이셸에는 연중 세계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바다의 면적이 20배나 넓은 세이셸.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지다. It's so beautiful. It's the first time we come here, and it's so marvelous, and especially La Digue, I think, because of the granite of the rocks and the beautiful the color of the water, and it's so beautiful. 뿐만 아니라 세이셸에는 진귀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한다. 지난 1983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발레드메 국립공원.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신비한 야자열매 코코드메르가 있다. 코코드메르는 암수나무가 따로 있는데 암나무는 여성의 인체를 닮은 열매를 맺는다. 껍질을 벗기면 여성 성기 모양의 속살이 드러난다. 더 신기한 것은 순나무의 꽃대. 마치 음양이 조화를 이루듯 남성의 성기 모양을 닮았다. 손톱의 절반 크기인 세이셸 개구리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양서류 가운데 하나다. 세이셸의 또 다른 유네스코 자연유산 알다브라 섬.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섬이자 원시적인 생태계의 보고다. 해변 곳곳에 자리 잡은 버섯 모양의 샴피뇽.
화산 활동 후 굳어진 산호의 석회질에 수백만 년 동안 풍화와 침식이 거듭돼 이처럼 독특한 모양이 빚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외딴 산호섬 알다브라. 바닷속에서도 다양하고 독특한 알다브라만의 수중 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새들의 낙원으로 불리는 버드 아일랜드. 세이셸에서도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섬 중 하나다. 섬에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먼저 끄는 건 육지 거북. 버드 아일랜드의 육지 거북은 유난히 덩치가 커 코끼리 거북으로 불린다. 사람들과 친숙해 관광객들이 다가가 만져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You know, between here, don't scratch it. That's bloody hurt. Because tortoise expand between the shell. 마치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육중한 다리와 묵직한 등껍질. 세이셸 코끼리 거북은 수컷의 경우 몸무게가 무려 360kg이나 나간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거북은 에스메랄다. 나이가 무려 238살로 세계 최장수 거북이다. 관광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세이셸의 명물이다. 그러나 버드 아일랜드라는 이름에 걸맞는 주인공들은 따로 있다. 검은등 제비갈매기들의 집단 서식지. 영역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이 한창이다. 결국 한 녀석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만다. 한쪽에선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새가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보챈다. 어미새는 먹이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물고기를 삼켰다가 다시 토해내 먹인다. 어린 새의 소화를 돕기 위한 어미새의 모정이다. We are constantly monitoring the different species of birds we have here, and we always trying to find to create different habitats for the different species of birds here, and so that we are able to keep them. It is a constant job to try and keep the island the way it is. 버드 아일랜드에는 약 10여 종의 새가 300만 마리나 산다. Oh, well, I think this island's fantastic. I've never seen so many birds nesting at one time. And we're very lucky to be here when the eggs have hatched and to see them feeding the young ones. 석양이 지면 더욱 분주해지는 새들의 날개짓. 석양과 어우러진 새들의 군무는 자연이 선사하는 버드 아일랜드 최고의 장관이다.
새들의 군무가 절정을 이룰 때쯤 해변가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자연 때문일까? 오랫동안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세이셸. 세이셸이라는 이름도 18세기 이곳을 지배했던 프랑스 관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한 건 지난 1976년, 34년의 짧은 역사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세이셸은 성공적으로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을 이뤄냈다. 풍부한 관광 자원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넘는 아프리카의 부국이 된 것이다.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낙천적인 세이셸 사람들. 그들은 다시 찾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겼다. 세이셸의 수도인 마해섬 최북단의 노스포인트 해변. 백사장의 모래가 파도에 유실돼 여기저기 거대한 안반층이 드러났다. 파도에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해변의 나무와 풀도 사라지고 있다. Yeah, there's no vegetation. So these are weak points, you know? So when the wave will come in, it will come in through these weak points. 바닷물은 주거 지역까지 침투한다. Here, the water went inside there. 이 지역에서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20여 년 전. 최근 들어 부쩍 심해졌다. 근처에 또 다른 피해 지역. But now it's filled up quite a bit. 거친 파도는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위협적이다. You can see some of the damages along the flooring, the structure. 프랄린 섬의 한 호텔. 최근 이 호텔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해안과 맞닿은 호텔 정원이 점차 파도에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곳곳이 파도에 무너져 내려 통나무로 임시 방벽을 세워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변 여기저기엔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나뒹굴고 있다. For us, it's something very serious because we see, as I was born in this area, I can see each year the sea level is rising and the water is coming nearer to our establishment. 이런 추세라면 언젠간 호텔까지 잠식되지 않을까 걱정인 것이다. Have lots of erosion, as you can see there. It's very sad, and it's very, for us, we are very worried about the situation because we have seen the land goes away too much because that's already the public road was hit, it's already been washed. So we have seen the damages is too much and it's becoming too apparent and too quick. 해안가에 돌무더기로 임시 방파제를 쌓았지만 속수무책이다. 바닷물 때문에 집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까지 생겨났다. 주로 해안가에 거주하는 세이셸 사람들.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해안가에는 이처럼 버려져 폐허가 되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바닷물이 주민들의 생활 터전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I concern a lot, you know, because if it continues, like maybe next year it will become more, you know. So therefore, maybe the sea will become more
rough. Big water will come and enter inside. You know, but I don't know. Because each year the waves become stronger, you know, and the sea become bigger. It entered, it's entered, it's entered, you know. 이런 피해는 수도가 있는 마해 본섬도 예외가 아니다. 다급해진 세이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방파제를 쌓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Planning authorities also have certain measures at which we tend to encourage types of developments, how the buildings are made or are constructed close to the shoreline. Some recommendations are made in terms of the foundation level, whereby they can be raised, or the positioning along the coastline also. We dictate that a bit of how they are positioning towards the coastline. Also, we put a lot of emphasis on planting of coastal vegetation, building the buffer line, so to act as a natural protection against sea level rise, storm surge, or other erosion problems. 식민 지배로부터 어렵게 다시 찾은 땅, 세이셸. 해수면 상승은 세이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토 침식과 주택 파괴뿐 아니라 식량과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So if 70% of the agricultural land is found along the coast, then right away we would extrapolate the fact that 70% of our food production could possibly be affected. And this has major repercussions on national food security. 여덟 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섬나라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 섬에는 이 나라의 하나뿐인 국제공항이 있다. 국토가 비좁은 투발루에서 공항 활주로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않을 때면 섬 사람들의 운동장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도 1년 중 바닷물이 가장 급격하게 불어나는 2월 만조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만다. 해수면 상승으로 거센 파도가 밀려와 섬 전체가 완전히 바닷물에 잠겨버리기 때문이다. 평균 해발이 5m에 불과한 투발루. 그러나 연평균 해수면 상승은 6mm로 전 세계 평균의 3배나 된다. 바닷물은 집안으로까지 거침없이 밀려 들어온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투발루 사람들. 긴장 속에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투발루에선 이런 피해가 10여 년 전부터 본격화됐다. 사람들이 바닷물을 피해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옮겨가면서 해안가에는 버려진 집들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바닷물은 평화로웠던 주민들의 터전과 일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쓰레기로 가득 차버린 해변. 나무들도 바닷물에 말라주고 섬은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미 국토의 10%가 바닷물에 잠겨버린 투발루. 지난 97년 이후 섬 2개가 사라지고 말았다.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던 길이 없어지고 울창하던 야자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투발루의 사빌리빌리 섬. 바위덩이만 조금 남아있는 이곳은 20년 전만 해도 야자수가 울창했던 푸르른 섬이었다. 이 섬은 투발루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진 최초의 섬이다. 결국 투발루는 2001년 국토 포기를 선언했다. 국민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운명에 처한 세계 최초의 환경 난민 국가가 된 것이다. 해수면 상승의 재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투발루. 세이셸도 바로 이런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의 원인은 무엇일까?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0.74도 상승했다. 그리고 금세기 안에 최대 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으로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가 지목되고 있다. 20세기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준 화석 연료. 그러나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다량의 온실가스는 지구에 전에 없던 기후변화를 몰고 왔다. 투발루와 같은 섬나라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 기후의 조짐은 북극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북극의 빙하는 매년 10m 이상 줄어들고 있고 지난 100년간 20km나 사라졌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경에는 북극의 얼음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극지의 이런 현상은 곧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 태양광선의 90% 이상을 지구 밖으로 반사해 지구의 냉각장치 역할을 해온 북극. 그러나 빙하가 사라지면 바다는 태양으로부터 직접 열을 받게 된다. 열을 흡수한 바다는 부피가 계속 팽창해 결국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속도라면 2100년까지 전 세계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전 세계 인구의 10%인 6억 명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지역은 지대가 낮은 섬나라다. 산호섬의 평균 해발이 1.5m에 불과한 세이셸도 머지않아 제2의 투발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Primarily the island countries and the Seychelles, of course, being a small island state, is going to be affected by the sea level rise, which is a consequence of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세이셸의 수도 빅토리아시아에 있는 셀윈 클락 재래시장. 세이셸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대표적인 수산시장이다.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이곳. 세이셸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는 홍돔과 참치 등 싱싱하고 다양한 생선들이 넘쳐난다. 주로 남자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도 이채롭다. 오후가 되면 거리 곳곳에서도 생선 좌판이 벌어진다. 주민들이 집 근처 바다에 나가 갓 잡아온 것이다. This one, 100 rupee. Okay? Every fish is 100 rupees. Yes. She want to clean in that. Clean. 풍부한 바다 덕분에 언제나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생선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이셸의 수산업도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밥티스트 부자. 고기잡이에 나선 이들을 따라 바다로 나가봤다. 보트를 타고 20분쯤 달리자 부자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대나무로 엮은 전통 통발로 고기를 잡는 세이셸 어부들.
과연 오늘 수확은 어떨까? 통발에 든 물고기는 고작 10여 마리. 고기잡이가 영 신통치 않다. 두 번째 통발에 기대를 걸어본다. 가족 8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밥티스트 부자. 그러나 이번에도 고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아주 적은 양이다. 평생 어부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기잡이 일을 선택한 밥티스트 씨. 몇 년 전만 해도 통발엔 물고기가 차고 넘쳤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과연 언제까지 고기잡이를 할 수 있을지 부자의 걱정이 깊어간다. The past there were lots of fish. It's easy to catch, now it's difficult. Why is that? Maybe of the climate change, or they used to get how do you call it, habit to the way that we trap it. 마해섬에 있는 생선 가공 공장. 참치와 각종 생선을 가공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곳이다. 연간 참치 어획량이 40만 톤에 가까운 세이셸. 인도양 전체 생산량의 25%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그러나 2008년 세이셸의 참치 어획량은 33만 8천 톤. 지난 2003년을 정점으로 그 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급감하는 어획량은 이 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참치 산업마저 위협하고 있다. And so far, the Seychelles has been affected by the effects of sea level rise and climate change and warming up of the oceans as well. For example, our fishing industry have, to an extent, in the past suffered through the warming of the oceans when our tuna stocks migrated to other areas where the ocean is cooler. 세이셸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것 중 하나는 아름다운 바닷속을 감상할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이다. 과연 지상 낙원의 물속 세상은 어떨까? 잔뜩 기대에 들뜬 다이버들. 이들을 따라 세이셸 인근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다. 아름다운 열대어와 형형색색의 산호들. 지상과는 또 다른 수중 낙원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상한 조짐은 바닷속에도 나타나고 있다.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바다. 특히 산호의 화려한 빛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백화 현상 때문이다. 이런 백화 현상은 세이셸 주변에서 몇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세이셸의 수산업은 물론 관광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In 1998, for example, we had a very extreme warming of the ocean, and this caused at least 90% of our corals to be bleached. And that seriously affected fisheries and to some extent also the diving industry. Much of the corals are growing back now, but there is also evidence that coral bleaching is happening now once every year or every 2 years. 마해섬의 앙세 루이스 해변. 세이셸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 중 하나다. 명성에 걸맞게 주변에는 세계 최고급 리조트들이 모여 있다. 유럽과 중동의 부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환상의 낙원이다. 이런 세이셸을 영국 BBC 방송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50곳 중 하나로 선정했다. 과연 지구온난화의 대재앙으로부터 이 천혜의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원시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쿠진섬. 세이셸 정부는 이곳을 특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열대의 다양한 동식물들을 보호하고 있다. 나무 밑 둥지에서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는 흰꼬리 열대조. 세이셸 초록 도마뱀은 날쌘 몸놀림으로 나무에 붙은 개미를 잡아먹느라 여념이 없다. 산란을 위해 섬으로 올라온 바다거북. 알라키의 적당한 장소를 찾느라 애를 쓴다. 그런데 관광객들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탓인지 산란을 포기하고 그냥 바다로 돌아가고 만다. It's to preserve very rare and very threatened species. And those range from birds to turtles to coral reef fish. But the other policy is also we cannot put a fence around nature. We must let people see that nature and appreciate it and value it.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세이셸.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셸 정부의 첫 번째 노력은 섬의 개발과 관광객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115개나 되는 세이셸의 섬들 중 지금까지 개발된 곳은 단 11개. 관광객 수도 연간 37만 명 이하로 제한돼 있다. If we had mass tourism with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coming in, of course we would make more money as a country. But we have to ensure that we protect what we have, our natural environment. This is why it's not only the money that concerns us, but the protection of our small country. 세이셸에서 세 번째로 큰 라디그 섬. 세이셸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독특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섬 곳곳에 있는 소들 때문이다. 라디그 섬엔 모두 16마리의 소들이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녀석들은 자동차 대신 우마차로 섬에 오는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닌다. 매연을 내뿜지 않는 천연 이동수단인 것이다. 라디그 섬의 또 다른 이동수단은 자전거.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면 하루 종일 빌릴 수 있다. 섬이 작아 자전거로 2-3시간이면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라디그 섬. 섬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친환경 이동수단을 사용한다.
자동차에 익숙한 관광객들도 기꺼이 동참하고 즐거워한다. It's very good because with the bicycle you see a special sight and it's a very beautiful sight, very beautiful sea and sand. But today not so not very good, but. 자전거는 라디그 섬 주민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요긴한 이동 수단이다. 출퇴근은 물론 아이들의 통학에 이르기까지 주민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It's tiring at the beginning, yes, but when I get used to it. It's been about 13 years I've been riding, so I think it's a habit. I'm already used to it. Yeah, I think all of us are used to it anyway. 인구 6천 명에 매일 200명의 관광객이 찾는 라디그 섬. 그러나 이곳에서는 자동차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섬에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6대에 불과하다. Government of Seychelles has implemented a restriction on vehicle on Ladig in view that the ecosystem of Ladig is very fragile with all its habitat that there is there. So they limit the number of vehicles to limit the damages that can be done on the ecosystem of Ladig itself. 주요 관광지에서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 세이셸의 번화가인 수도 빅토리아시. 도시 중심에는 과거 식민 지배의 흔적을 말해주듯 영국풍의 시계탑이 서 있다.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장 많은 중심가. 이곳에는 시계탑과 함께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바로 세이셸을 통틀어 단 하나뿐인 신호등이다. 그만큼 자동차가 적다. 세이셸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자동차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할 경우 무려 225%의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다. I think quite early on, when the tourism industry started, the government realized that the main asset we have is the natural beauty. So the whole, all the environmental laws is to try and reduce the impact of development. 열대 몬순 기후인 세이셸의 날씨는 변화무쌍하다. 갑자기 엄청난 비를 퍼붓는 스콜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온다. 주민들은 빗물을 모아 가축에게 먹이거나 농작물에 주는 등 철저하게 재활용한다. 친환경 생활은 주거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늘로 솟은 높은 천장과 유난히 크고 많은 창문. 30도를 넘나드는 후텁지근한 날씨에 효율적인 환기를 위한 지혜다. 정원의 나무들까지도 바닷바람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배치해 냉방기기 사용을 최소화한다. You need just to leave your window open, and then it's important to have the trees. We have the trees nearby where we have the winds coming in. And then also for the roof in the house, it's better to build it high so that it can have the fresh air coming in. So you don't use much electricity? No, we don't use much electricity. Only for the fridge that we need to use the electricity. 전교생이 650명인 앙스 부알로 초등학교. 제법 규모가 큰 학교다. 교실 벽에는 바다거북과 철새 등 세이셸의 희귀 동식물들이 그려져 있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해수면 상승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이셸에서 가장 힘쓰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경 교육이다. 아리아나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초등학생 논문 대회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다. We
greenhouse gases in the air. We stop polluting our environment. 이 학교는 친환경 학교 평가에서도 2년 연속 노력상을 받았다. It is serious because many people will die if we don't stop it. 세이셸 해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맹그로브 숲. 세이셸 정부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다. 지난 2004년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강타했던 쓰나미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세이셸 정부가 이렇게 맹그로브 심기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특이하게도 맹그로브는 민물뿐 아니라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에서도 잘 자라 무성한 숲을 이룬다. 문어발 같은 뿌리는 물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 파도나 해일을 막아주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에게는 풍부한 먹이를 공급하고 산란할 수 있는 서식지 역할도 한다. 해수면 상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해수면 상승 피해가 속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이셸의 해수면 상승 기구. 국내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섬나라들과도 적극 연계해 해안보건과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We also work with a number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he Many Strong Voices, such as ev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 to advance the issue of sea level rise. We are also compiling and putting together a resource base on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rise. We're bringing together scientists, technicians, engineers to try and see how we can tackle in the most cost-effective way sea level rise. 투발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이셸. 그러나 그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 해수면 상승 기구가 선진국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그 다음이 미국과 러시아, 인도 순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70%나 된다. 그러나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 오염과는 거리가 먼 세이셸 같은 작은 섬나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I think most of the polluting nations should take steps in order to reduce carbon emission, and of course ensure that we reduce the warming up of the planet, and this will ensure that sea level will rise more slowly and be able also to reverse the trend. It will take time, and also but we need to take measures. We need to take action to be able to make this happen. But unfortunately, the countries that are most affected are the small islands which pollute our atmosphere less. And this is why I think the responsibility is more on the industrialized nations, the bigger nations, for them to at least take action to reverse the trend. 지난 8월 대전에서 열린 세계 어린이 청소년 환경회의.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중에는 모로코나 케냐 등 기후변화의 피해가 심각한 나라의 청소년들도 있었다. 회의 주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과제. 위기에 처한 지구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오갔다. Global warming, the temperature is going up, so I think that's why I really care about. So you worry about the global warming? Yes. About the Jeju Island? Okay. 회의에서는 한 가족당 1,000그루 나무 심기, 통학버스 대신 학교에 걸어 다니기 등 충분히 실천 가능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30억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표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The problem that bothers me in my country is sea pollution. As you know, my country is Morocco. I'm from Morocco, and it has two oceans. The Atlantic one and the Mediterranean one, and it has more than 1,000 kilometers of seas. So, and fishing is an industry, if I could say, that presents the second source of money after tourism, and it's really going to be a big problem if we cannot solve this problem soon. Actually, Kenya is like threatened by drought. It's like there is no water. It's not raining, so like we're having very bad droughts. Then like in this in like the wildebeest run, they no longer go to like the river to like cross the river because like there's very little water to sustain them with grass. 이번 회의에서 어린이들이 제시한 소중한 의견들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 전달돼 세계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We can no longer prevent global warming in principle, but what we can achieve is to limit global warming to a scenario of 2 degrees. That would require us to stabilize global emissions in the next 10 years. We cannot increase global emissions by 2015, 2016 anymore, and we have to reduce emissions by half in the year 2050. These are the challenges that we have been given to manage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What this requires is that our economies are reinvented, our energy, transport systems, our agriculture, our industries.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운 보발롱 해변.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이면 이곳 주민들뿐 아니라 세이셸을 찾은 관광객들도 이곳으로 함께 모여든다.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축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와 피부색이 달라도 음악에 맞춰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 그들의 축제는 밤이 깊도록 계속된다. 그러나 시시각각 다가오는 해수면 상승의 위기. 과연 이 지상 낙원의 축제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거세게 밀려오는 대자연의 위협 앞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맞고 있는 세이셸. 세이셸 사람들은 오랜 식민 지배로부터 땅을 되찾았듯 바닷물로부터 섬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지상 최후의 낙원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그들은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해온 낙원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세이셸로부터의 SOS. 이것은 곧 63억 인류에게 닥쳐올 지구 전체의 위기이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